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김은성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6,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경북 지역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과 지역별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식 기자 전해주시죠.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593명입니다.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 42명이지만 지자체에서 사망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발표해 사망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격리 해제된 환자 추이를 보면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 급증 이후 2주 이상 지나면서 완치된 환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지도로 확진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전체의 90%에 이르는 확진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 외 수도권과 부산, 경남 그리고 충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을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1인데 대구가 192.7로 가장 높고요. 경북 지역은 37, 그리고 충남에서 4.2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보면 대구 시민 519명 중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셈이고요. 서울의 경우는 9만 명 중에 1명 비율로 보면 됩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긴 하지만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를 보면 다른 지역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 비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지역의 신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23명이 늘어서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세 자릿수 증가는 처음인데요. 신규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이나 봉화 푸른요양원, 기존의 이런 집단 감염 외에 경산 지역에서 소규모 요양원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감염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아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와 청도에 이어서 경산 지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사망자가 더 늘어서 44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집단 감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집단 생활시설에서 고위험군 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 병상 확보와 확진자 이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재롱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는 모두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 등 100여 명에 대한 검사에서 더 이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밀접 접촉자 일부에서 확진자가 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가족이나 이제 접촉자들 이렇게 검사를 다시 이제 또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추가로 나올 수 있어도. 푸른 요양원을 비롯해 도내 6곳의 집단 거주 시설에서 10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노인 시설에서의 대량 감염이 제2의 대남병원 사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집단 생활시설로부터 코로나19가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500여 개 시설에 대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일단 격리 조치를 통해 외부 확산을 막으면서 질환이 있는 입소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할 방침입니다. 대남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코트 격리해가 거기서 치료를 했는데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전원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위중한 환자는 전담병원으로 보내고 이를 위해 현재 입원해 있는 경증 환자들 일부를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계획입니다. 경증 환자는 3개 의료원에 전담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중증 환자는 긴급하게 응급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하지만 이송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진료 대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국민안심병원인 경기도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 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1,4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병원은 외래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김기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폐암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퇴원한 76살 남성은 지난 1일 심한 딸꾹질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그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병원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벌여 77살 여성인 폐암 환자뿐 아니라 82살 남성인 폐암 환자와 그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 5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진자들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한 본관 8층의 81병동에서 함께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동선이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76살 남성과 77살 여성 확진자는 폐암으로 입원한 지난달 25일에서 28일은 물론 지난 1일 응급실에서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76살 남성과 77살 여성 확진자 가운데 1명이 병원 내 첫 전파자일 가능성을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에서 한꺼번에 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병원 측은 이 두 환자가 발열도 없었고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데다 암 환자였던 만큼 이들을 선별진료소로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침,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이런 등등의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의 병력이 없으면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내일까지 병원 직원 1,4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신도들의 생활치료센터 이송 거부 등이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신천지가 낸 기부금 100억 원도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자택 대기 중인 신천지 신도 27살 A씨는 최근 대구시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2인 1실을 쓰기 싫다는 겁니다. A씨처럼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쓰기 싫다거나 먼 곳까지 가기 싫다는 이유로 치료센터 입소 거부가 늘면서 어렵게 마련한 생활치료센터를 100%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 가운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향해 경고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방역 대책에 커다란 혼란이 조성되고 있고 이는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신천지 신도 약 1,700명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가 낸 성금 100억 원도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도들의 이런 행동에는 신천지 특유의 조직 문화와 전도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신천지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협조하지 않는 거죠.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방역 작업 협조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일본이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0시부터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먼저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취하는 상응 조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이 국내에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비자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오는 9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대기 요청, 사실상 격리 조치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 등과 관련해선 제1한국인의 입국 불편 등을 감안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 공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로 감염병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취약한 방역 실태와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상응 조치를 내놨지만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나 취업이 결정돼 당장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의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일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로 기자입니다. 당장 비상이 걸린 사람들은 유학생들입니다. 일본의 새 학기는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3월 말로 출국 일정을 잡은 상태입니다. 일본 유학원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뭐 우왕좌왕 하는 거죠. 저도 뭐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일단은 뭐 포기하는 친구도 많은데 오는 9일부터 기존 발급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를 탄 학생들도 있습니다. 유학 비자를 받게 됐는데 비자 정지 발표가 급하게 나가지고 급하게 비자 관련으로 오게 됐어요. 하지만 당장 일본에 거주할 곳 등 준비할 게 남아있던 학생들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전화도 해보고 아니면은 학교에 메일도 직접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말해줄 수가 없다고. 일본 회사에 취업해 4월 입사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더 걱정이 큽니다. 어렵게 취업했는데 혹시나 취소될까 전전긍긍입니다. 오전 중에도 계속 연락을 해봤는데 뭐 영사관이나 다 연락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일단 비행기 표부터 끊었거든요.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비자가 없어지는 게 저도 가장 크게 걱정돼가지고. 관광객의 90일 무비자 입국도 정지돼 일본 여행 취소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교육 관련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원을 집중 점검해 휴원하도록 압박하고 이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엔 긴급 돌봄 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아동 수당을 더 주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맡고 있는 거점 유치원입니다. 보육교사들의 돌봄 아래 아이들이 모여 블록 조립놀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유치원이다 보니 밤늦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처럼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긴급 돌봄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또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4개월 동안 2배로 지급합니다. 아동 1명당 원래 지급되던 10만 원에다 추가로 상품권 10만 원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263만여 명의 아동이 대상으로 여기에 쏟아붓는 예산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계약 연기로 돌봄 부담이 커진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상품권을 쓰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라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이제 양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거든요. 국가가 아동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못 보내니까 직장으로 아이 데리고 가서 개인한테 줄 10만 원 모아서 이런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기관에 그걸 갖다 지원을 해주면 학원들에 대한 휴원 압박도 더 강력해집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 학원 8만 6천여 곳 가운데 휴원한 곳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시 한번 휴원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선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 휴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원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학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휴원 권고가
영세한 학원들의 생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만족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내용물이 후속 조치가 있을 때 고통을 분담하고 참여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또 가족 돌봄 휴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못 쓰게 하는 기업에 대해선 익명으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이번 주말 오늘과 내일 날씨가 확연히 다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봄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내일은 전국이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또 오늘 곳곳에 봄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남부지방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그 양이 많진 않겠고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먼저 보겠습니다. 세종이 영하 1도, 서울과 전주가 2도, 부산이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13도, 대전과 청주가 14도, 창원이 11도, 부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부근 해상과 남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또다시 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국민들께 전하는 각계각층의 응원의 목소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통합 뉴스룸에 반가운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친근한 이미지의 스타 셰프인 이연복 씨입니다. 일상이 일단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위생 관리하는 거, 매장에 항상 도착하면 철저하게 이렇게 위생 관리하는 게 무지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 손 자주 씻고 말 마지 안 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죠. 일단 저희 매장만 봐도 일단 매출이 절반 이상 반토막이 났는데, 주변에 안타깝게도 이제 매장을 한두 군데씩 닫는 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다 같이 위생의 규칙 같은 걸 철저하게 지키고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일단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한 번씩은 겹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빨리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쪽에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얼른 기부를 하고 힘내시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생각지 않게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많이 확산됐는데 정말 힘드실 거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 시민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대한민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